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절정을 이루면서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사고 판다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익숙하지만 이주자택지 매매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나온다는 이주자택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시 주의할 점과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1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주택 시장은 전망이 어두운 반면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토지 시장은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16년 토지 시장과 2017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가 1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 확대나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하면서 주택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내년도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이 2010년 이후에 최대 규모인 19조 원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을 거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10조 원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 토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토지 시장이 좀 한풀 꺾이지 않느냐, 주택 시장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개발 호재가 있고 도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토지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한 지역들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지가가 2016년 11월까지만 해도 약 8%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은 8점 한 중반대 정도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수준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좀 개발 사업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주 큽니다.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 정도로 이루어졌지만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한 2.48% 정도니까 연말까지 하면은 2점 중반대니까 주택 시장 비해서는 토지 시장이 다소 좀 나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8.34%로 11월 말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제주 땅값을 제외하고는 세종시가 좀 그대로 이었고 부산과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평균 이상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괜찮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6점 중반대가 경우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아파트 가격은 약세였지만은 달성군, 수성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게 또 땅 시장은 괜찮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하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 국제화 도시 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약세를 좀 보였지만은 지가는 한 3.9% 정도 보였던 부분이고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드러났던 하남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좀 평균 이상의 지가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많이 이루어진 의왕 같은 경우에도 지가 상승률이 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좀 서울로 가면요. 그러니까 서울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개발되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인근에 있는 송파 같은 경우에도 평균 이상을 좀 보인 부분이고 강북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입은 부분이라서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주택 시장은 좀 어려울 거 보이지만은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가 상승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어땠나요? 예, 개별 공시가하고 지가의 상승률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가 평균 27.77%가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큰 수치죠 하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도 15% 이상 정도 상승을 했고 전국적으로 개별 공시가는 한 5% 정도 상승한 걸로 좀 수도권을 가보면 서울이 한 4%, 경기가 3.64,
인천에 3.35% 정도 오른 걸로 볼 수 있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개별공시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별공시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은 어느 지역이 조금 지금 개발 호재가 있고 어느 지역이 좀 쇠퇴하고 있는지 그런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 5개 지역 중에 한 3개 지역 정도를 보면은 1, 2위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시가 1등, 그다음 서귀포시가 2등이거든요. 3등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 해운대구가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하위 5개 지역은 정비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중심 지역 노후화가 되고 있는 경기도 일산 서구하고 덕양구, 경기 양주시에서 아무래도 경기 북부 지역에 좀 열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주자 택지 관련 정보가 홍수입니다. 특히 2017년 내년은 2010년 이후 토지보상금이 최대로 대거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주자 택지와 토지보상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토지보상비하고 이주자 택지는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지금 이주자 택지가 생활 근거 상실한 분들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이주자 택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점포 겸용 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층은 상가, 2층하고 3층은 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성이 나면서 2층, 3층은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하니까 보통 건폐율은 한 50%, 그 용적률은 한 150% 정도가 적용되고 일에 한해서 좀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고 공람인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지급이 되는 이주택 택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협의 양도인 택지는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공급되는 겁니까? 예, 협의 양도 택지하고 이주 택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특징은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는 1층에 상가가 들어가는 이주택 택지가 조금 가치가 조금 높게 되고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주택 택지가 협의 양도 택지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상되는 토지 및 지작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분들 중에서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상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공급을 되는데요. 공급 규모는 165제곱미터에서 265제곱미터 정도 되고 가격은 조성원가의 110%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나중에 또 프리미엄을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 받으시는 분들도 그 협의 양도 택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격 자체가 좀 낮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협의 양도 택지나 이주택 택지 같은 경우에 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이 지금 협의 양도 택지 같은 경우는 좀 추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 있냐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택지지구를 살펴보면은 인근에 있는 삼성지구나 아니면 미사지구, 원흥지구, 아니면 미래지구를 보면은 1층에 상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꼭 상가가 들어간다고 이 수익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좀 임대를 넣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지 아니면 상가와 주택을 같이 갈지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의 좀 위치도를 잘 보시고 로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와 인근에 있는지 교통의 편의시설, 지하철 인근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정보들은 뭐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잘 챙겨보시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활 대책 용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와 같은 개념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 속칭 이 상가딱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는 자, 특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근린생활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에 20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가 공고되는 부분이니까
생활대책 용지는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용도 택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주자 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 생활 대책 용지 모두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전에 거주하고 계시던 거주민들이나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할 때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아까 조성원가의 110%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 지역,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이주다택지나 협의양도택지를 받게 되면은 우리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프리미엄이 형성된 금액에서 한 번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매된 금액들을 통계치를 좀 찾아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땅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을 통해서 좀 수익을 현실화하신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인근에 뭐 최근에 뭐 위례나 삼성 그리고 원흥, 미사를 보더라도 협의양도 택지나 유지 택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급받은 금액보다 원소유자가 전매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작게는 3.3제곱미터당 해서 평당 기준으로 하면 3천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도 좀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좀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 그대로 주거민들을 위한 생계용인데 그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거래인지는 사업 시행자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 LH공사나 SH공사들 가셔가지고 적정하게 이분이 협의양도택지나 이주택지 대상에 대해서 계약을 받으신 분인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전매가 가능하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매가 되지 않고 최초의 공급가 이하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잘 챙겨 두셨다가 그것들을 좀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꼭 이 사업 시행자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이 전매가 가능한 부분도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토지들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나 또 다른 규제 같은 건 없나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매 제한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전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의 분양가 이하로 거래할 때면 명예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나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한 번 전매가 되고 두 번 전매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한 번 전매될 때 실소유자들이 사시기 때문에 워낙 협의양도택지나 이주택지 공급되는 금액이 인근의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쓰고 사시더라도 그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이게 꼭 이 부동산 투자는 항상 위험과 기회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좋은데 땅을 사서 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은 지금 장기간 좀 방치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 특히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뭐 트리플 악재 이상으로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좀 11.3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해서 그리고 좀 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 지구가 잘 이행될지를 투자자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협의양택지 지구 안에서도 그렇고 이주택지 안에서도 특히 뭐 이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코너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택지에 대한 정보가 워낙 홍수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잘 짜셔서 낭패를 보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협의양도 택지 같은 이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받은 금액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통상적으로 하면은 가치 합해만 한 1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대출을 받고 그러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투자를 했다가 또 임대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외곽 지역이라서 해서 여러 가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상대적으로 내년에 또 부동산 시장이 더 양극화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좀 수익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시청자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실수요자들은 분양권 가격이 그 매매 금액이 총 분양 금액이 가격이 아니라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는 건설사와 좀 계약을 잘 맺고 계약금, 중도금이 잘 납부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도금 대출 조건에 따라서 수천만 원의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도금이 무이자인지 아니면 이자 후불제인지에 따라서도 여기 이 조건들을 잘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가 거래시 취득세는 분양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다운계약 유학을 좀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할 것 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청자분들이 잘 유의하셔야지 낭패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분양권 전매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분양권 전매 제도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서 조금 많이 축소됐다가 작년에서야 조금 활성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좀 정확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잔금을 포함한 거래 가격만으로는 전매된 분양권 가격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시세를 좀 파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떴다방들이 그 프리미엄을 좀 얼마를 좀 하는 데 대해서 좀 정확히 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리미엄은 얼마, 그리고 분양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발코니 옵션 확정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말씀 속칭 떴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분양권 전매 금액을 얼마에 좀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좀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뭐 내년은 DSR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동산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 그리고 1순위 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청약 제도에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좀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25개의 시도가 지금 시군구가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성남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 신도시, 화성 동탄 2신도시, 고양시 등이 선정이 되었고요. 또 지방이지만 서울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뜨거운 부산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도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게 전매 제한 기간이 확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뭐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뭐 고양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옛날 표현을 하면은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분양권 전매 기한이 확대되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1순위 제한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청약할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는 1순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화된 부분인데, 옛날에는 당첨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약투자를 개설하면 또 바로 당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서 5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에 좀 주택 시장이 좀 염려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내년도 상반기 토지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좀 불투명해 보이지만 토지 시장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조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보상금이 인근의 토지 시장에도 대토 수요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토지 시장 괜찮을 거로 보이고요. 특히 신공항 건설이 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제주시 같은 경우나 제주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강북 같은 경우도 강북에서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토지 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년이 좀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가 좀 이루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은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투자 수익을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염려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잘 짜시면 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가시되 수익성 부동산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 특히 실수요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는 지금 토지 시장 괜찮지만은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짜셔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을 위주로 보이시고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시장이 좀 핫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내년에도 좀 좋은 기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주자 택지와 관련해서 박진규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 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2017년 전세 임대주택 2만 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소비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는 17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주 모집 신청을 받고 약 2개월 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마이홈 콜센터나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